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억팔이 소년 화특입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 제일 좋아했던 게 포켓몬, 디지몬, 구슬동자였는데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엄마가 좀 늦게 데리러 와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중 구슬동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시원시원한 에피소드들로 볼 때마다 통쾌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구슬동자가 포켓몬과 디지몬에 비해 지금의 입지는 많이 좁아졌지만 당시 왕구로서의 인기는 둘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구슬동자 왕구는 3,000원 정도 하는 프라모델 키트로 발매되었는데 똑같이 프라모델로 나온 디지몬과 포켓몬에 비해 인기가 훨씬 많았죠. 이 구슬동자 장난감의 경우 지금 구하려면 프리미엄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사야 되는데 1세대 기체인 세인트 드래곤이 무려 100만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유니온 그레이트는 50만원 안팎이고요. 본버맨과 헷갈려서 처음에는 짝퉁인 줄 알았던 만화, 주인공보다 블랙봉이 더 멋있었던 만화, 여장남자 게이가 악당의 리더로 등장했던 만화, 구슬동자의 과거와 현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구슬동자로 알려진 이 작품의 원래 이름은 본버맨 비다맨 폭 외전이었는데요. 원래는 게임 본버맨의 외전격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애니 방영 이후 구슬동자가 큰 인기를 끌면서 구슬동자는 본버맨 시리즈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죠. 빡빡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구슬에다가 동자를 결합시켜 국내에서는 구슬동자가 되었습니다만 빅토리 구슬동자 이후 시리즈들은 비드맨이란 정식 명칭 그대로 국내에 방영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전설적인 용자 시리즈의 뒤를 이어 1998년 TV 아사히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99년 SBS를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주인공 얼굴을 보면 눈, 코, 입 중에 눈밖에 없어서 성우분들이 더빙할 때 굉장히 편했다고 합니다. 주인공 중 단지를 담당했던 블랙봉 성우분의 경우 초월 더빙으로 유명하신 방구환님이라 목소리조차 멋있었죠. 누구든 날 방해하는 녀석은 용서 못해. 이름 뒤에 봉이 들어가는 게 특징으로 색깔 뒤에 봉이부터 화이트봉, 블랙봉 등이 되었는데 구슬동자에 홀려 장난감과 딱지를 산 우리들은 그냥 봉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봉은 폭탄의 영어식 발음 봄을 한국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하네요. 애니 이름은 구슬동자였지만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건 구슬보다 주인공들이 탑승하는 거대 로봇이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구슬이 장식이었다는 겁니다. 악당들이 구슬 대신 총을 들고 다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주인공들이 발사하는 구슬은 사실 구슬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구성된 구슬 에너지라고 하네요. 뭔가 속은 기분. 구슬동자는 비다맨 시리즈의 1세대 1기 애니메이션으로 스토리상 전설편, 비다시티편 두 개로 나뉩니다. 전설편에 나오는 기체들은 이런 식으로 좀 투박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나 산 건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모아왔거든요. 박스 옆에 친절하게 전설편에 관한 스토리가 적혀있군요. 읽어보자면 먼 우주 태양계에 부르소아라. 요약하자면 악당과 싸워서 이겼다 정도 되겠습니다. 전설편뿐만 아니라 구슬동자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시원시원하게 악당을 무찌르는 전개이거나 새로운 거대 로봇들이 등장해 매화가 재밌었죠. 이와 이후의 본격적인 내용인 비다시티 편에서는 좀 더 세련된 기체들이 등장하는데 전설편의 범버 시리즈와 달리 주인공들이 동그란 조종석 안에 탑승하여 로봇의 머리가 되는 형태로 주인공들의 최종 합체는 세인트 블래스터와 세인트 드래곤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슬동자 완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대개 아이들이 조립하기 쉬운 프라모델 형식으로 발매되었으며 가격이 저렴한 편이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저렴하지만 합체와 분리 프로모션도 완벽해서 아이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죠. 구슬동자 1기는 애니메이션 시청률과 완구 수익, 2마리의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2기 빅토리 구슬동자로 넘어가게 되는데 비드맨 1세대 1기였던 구슬동자의 방영이 끝나고 비드맨 1세대 2기 빅토리 구슬동자의 방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포켓몬스터의 후속작들과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모습은 똑같았으나 기억상실처럼 리셋된 상태로 등장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죠. 심지어 봉들 간의 관계와 성격까지 변해 위화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인기가 많았던 블랙봉의 경우 전설편에서는 지구수비대 대장이었다가 비다시티 편에서는 외톨이 늑대로 빅토리 구슬동자에서는 싸가지 없는 비닥팝으로 3번이나 설정이 바뀌었죠. 그건 무슨 소리야?
그래도 일기 주인공들이 그대로 출연해 어린이들은 무리 없이 일기와 이기를 이어서 시청할 수 있었고 더 멋있어진 비다 로봇과 주인공들의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그냥 알 속에 들어가 합체했었던 일기의 로봇과 달리 주인공들이 직접 로봇의 헤드 부품으로 변해 결합하게 되었는데요. 완구로도 완벽하게 표현해냈기 때문에 역시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손오공에서 꾸준하게 관련 완구들을 수입 판매했으며 주인공들의 최종 기체 유니온 그레이트뿐만 아니라 데빌 삼총사의 최종 기체 울트라 블랙도 합본판으로 발매했습니다. 이 데빌 삼총사들은 주인공들 못지않게 작품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악당들로 오히려 주인공들 로봇보다 데빌 삼총사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데빌 삼총사는 아크만토, 게스트라, 도쿠덴디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검정색의 수염까지 달린 아크만토가 대장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의외로 노란색의 게이 캐릭터였던 도쿠덴디가 이 데빌 삼총사의 대장입니다. 악당들의 슈트도 멋있었고 기체들도 매력있어서 주인공 못지않은 인기를 끌었죠. 결과적으로 빅토리 구슬동자는 전작의 주인공들이 교체되지 않은 채 더 세련되고 멋진 로봇이 등장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음 후속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빅토리 구슬동자 이후 4년 만에 후속작으로 다시 돌아온 구슬대전 배틀 비드맨. 제목이 구슬동자에서 비드맨으로 바뀌었기 때문인지 시청자들은 구슬동자를 한국에서 따라한 짝퉁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일단 구슬대전 배틀 비드맨은 한일 합작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탑블레이드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때문에 한국 애니메이션인 것도 맞습니다. 시리즈상 구슬동자는 1세대, 구슬대전 배틀 비드맨은 3세대라고 합니다. 사실 중간에 2세대로 폭구연발 슈퍼 비드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애니로 방영된 적이 없는지 딱히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관련된 자료를 따로 찾아보고 싶어서 폭구연발 슈퍼 비드맨이 연재되었다는 만화 잡지 팡팡을 사서 둘러봤음에도 실려있지 않아서 일단은 패스할게요. 3세대 배틀 비드맨은 1세대 구슬동자와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구슬동자가 주인공이었던 것과 달리 배틀 비드맨은 이 비드맨이라는 기체로 사람들끼리 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사람끼리 배틀하는 컨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완구 또한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슬동자 장난감은 그냥 로봇이었다면 배틀 비드맨은 직접 갖고 놀면서 커스터마이징하는 재미가 있었죠.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룰에 따라 현실에서 대회 또한 열렸고요. 여기 보시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만의 비드맨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개조작 중에서는 무려 유리병을 작살낼 수 있는 흉기 수준의 비드맨도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강력한 개조 비드맨 덕분에 현지에서는 긴장감 넘치는 비드맨 배틀이 이루어졌고 장난감도 판매량이 우수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한일 합작이었던 만큼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일 연도인 2004년에 방영되었으며 전작에 비해 변화들이 많았음에도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스토리도 후반에 개판 친 거 말고는 재밌었고 캐릭터와 비드맨 디자인들도 멋있었는데요. 주인공이 사용하는 코발트 블레이드만 봐도 비드맨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구슬동자가 빅토리 구슬동자로 넘어갔듯이 배틀 비드맨 또한 파이어 비드맨으로 넘어갔지만 안타깝게도 파이어 비드맨의 경우 배틀 비드맨의 성적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자체적인 재미도 급감했을 뿐더러 그 영향 때문인지 완구 판매 성적도 주춤했다고 하네요. 아쉬운 성적과 함께 파이어 비드맨이 종영되고 나서 1년 후 후속작인 4세대 천하무적 크래쉬 비드맨이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천하무적 크래쉬 비드맨은 일본에서는 2006년에 방영되었지만 파이어 비드맨의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로부터 3년 후인 2009년에 KBS ETV를 통해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3년 후에 방영했을 뿐만 아니라 완구조차 정식으로 수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어느 정도 기대를 저버린 상태에서 방영을 시작한 아쉬운 케이스였죠. 크래쉬 비드맨의 후속작이자 가장 최신작인 5세대 크로스 파이트 비드맨부터는 감사하게도 다시 완구를 수입했지만 시청률과 판매 성적은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진했습니다. 결국 5세대 크로스 파이트 비드맨을 마지막으로 한때 구슬동자로 완구 붐을 일으켰던 비드맨 시리즈의 계보가 끊겼는데요. 최근 과거의 히트작들이 하나둘씩 리메이크되거나 후속작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구슬동자에 관해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슬동자도 다시 복각해서 프라모델로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추억 덕후의 개인적인 바램과 함께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